안녕하십니까, 소울닥터 오명기입니다. 오늘은 저도 항상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 먹어야 되는지, 특히 음식에 관해서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 도대체 의사들은 뭘 안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흔히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정의한 게 실제로 미국에는 있습니다. 9가지가 가공된 육류, 무가당 탄산음료, 전자레인지용 팝콘, 화이트 초콜릿, 무지방 우유, 마가린, 밀가루, 통조림, 아이스크림,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먹어? 라고 물어보면 다 먹죠. 사실은 조금씩은 다 먹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오늘 먹는 방법에 대해서 꼭 정의를 하자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물론 먹습니다만은 이걸 좀 지켜주세요 하는 게 1, 2, 3, 4, 5번째쯤 되면 한번 먹어보라고. 다만 3입 이상은 못 먹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맛을 느낀다는 거나 대화를 할 때 먹는 게 사실 1, 2, 3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는 거지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이만큼 주는 게 사실 그걸 넘었으면 맛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먹는 경우가 많죠. 또 좀 아깝나? 돈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환자들한테 그게 5번 먹고 싶어지면 먹어라. 대신 3입을 넘진 않게. 그래도 맛도 느끼고 상대방한테 민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왜 그 9가지는 문제가 되지? 라는 거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공된 육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단백질원은 두부도 아니고 콩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해도 고기죠. 저탄고지가 됐던 다이어트 뭐에 됐던 꼭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공된 육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공된 육류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고기일 수도 있지만 참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상하지 않게 하게 한 어떤 방부제 같은 성분도 들어있을 것 같고 왠지 맛을 좋게 하게 한 감미료가 들어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몸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있죠.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의사들 논문에 실제로 그런 거를 먹었을 때 도움이 좀 된다.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고인슐린 혈증이라든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랜 기간 반복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맛이라는 건 있잖아요. 혀로 느끼지만 뇌에서 맛이 이렇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단맛을 느끼면 머리 쪽에서는 내 몸에 단 게 들어왔구나 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내가 해야 할 게 없는 거야.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좀 단 거 가지고 가봐야지 생각하는데 그게 없으면 더 요구하게 됩니다. 너 왜 단 거 안 줘? 라고 생각하면 단 걸 먹게 돼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탄산음료하고 단 거나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몸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랬을 때 고인슐린 혈증이라든지 다른 성인병이라든지 비만을 유발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탄산음료, 물론 탄산음료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하시고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얘가 죽어라고 나빠는 아닙니다. 다만 탄산음료 피하는데 그래도 다이어트 탄산음료니까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똑같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좋지 않아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용 팝콘입니다.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첫 번째 팝콘 자체가 트랜스 지방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영화 볼 때 항상 양손에 저는 카라멜 팝콘을 좋아해서 카라멜 팝콘 들고 콜라 마시면서 보죠. 아, 재밌네.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다이어트는 끝난 거예요. 그냥 쭉 살찐 거야. 망하는 거지만 그래도 가끔 하는 거니까 그 재미는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팝콘이 100g당 11g 정도의 많은 트랜스 지방산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가능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5번 먹고 싶을 때 1번 먹으라고. 그래서 극장 갔을 때 조금만 드시고요. 또 이 팝콘을 튀길 때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으면 겉에 코팅되어 있는 게 괜찮을까 싶어 하는데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언택트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영화 보는 경우가 많아서 팝콘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저는 요즘 정말 그럴 때는 이제
고구마나 감자를 채 썰어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구워서 먹습니다. 그거 상당히 맛있고 바삭바삭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거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이트 초콜릿이죠. 다크 초콜릿 높은 거는 다이어트 할 때 간식으로 조금 먹는 게 허용이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화이트 초콜릿은 그 좋은 코코넛 성분은 없고 설탕 성분이 많아서 그냥 설탕 덩어리 먹는 겁니다. 하얀 설탕 넣고 씹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난 초콜릿을 먹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설탕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무지방 우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말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우유를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유는 어렸을 때 먹는 거다. 왜냐하면 동양인이 실제로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칼슘 때문에 우유를 먹는다고. 칼슘 때문에 우유를 먹으려면 우유를 되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정말 걱정되시면 좋은 칼슘제 많으니까 칼슘을 먹고요. 사실은 우유를 물 대신 벌컥벌컥 마시는 건 몸에 해롭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푸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우유나 우유 안에 있는 단백에 우리가 알러지를 가진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유가 저는 송아지 먹으라고 준 거지 사람 먹으라고 준 건 아니라고 항상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디서 욕을 먹지 않을까도 가끔 생각을 하는데 우유, 그 중에서 또 무지방 우유. 사람들은 무지방 우유 좋지 않아요? 지방이 없다는 거지. 뭔가로 채워야 되잖아요. 지방을 빼면 지방 맛을 대비한 뭔가를 약간 당 성분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다른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방 우유가 이렇게 썩 사람 몸에 좋지 않고 미국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냥 먹을 거면 두유 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가린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마가린을 많이 먹고 큰 게 아닌가. 트랜스 지방의 상상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마가린을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린은 정말로 버터를 대체할 싸게 만든 어떤 지방 덩어리였는데 그게 보니까 트랜스 지방이 많더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린보다는 좋은 버터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염 버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버터를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밀가루. 밀가루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밀가루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밀가루 다 먹죠. 밀가루는 밀이 나쁜 건 아니고요. 밀 자체를 가공하다 보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만일 먹어야 된다면 통밀이나 호밀을 먹으라고 돼 있으니까 밀가루는 조금 조심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조림이죠. 통조림이라는 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굉장히 혁신적인 밀폐 용기 같은 거죠. 이게 금속입니다. 금속. 스틸이라는 성분은 녹이 슬게 돼 있잖아요. 녹이 슬지 않기 위해서는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이 코팅을 하는 성분도 사실 어느 정도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성분 자체가 조금씩은 음식에 젖어들지 않을까. 조금은 조심하고 열었으면 빨리 해치워버리고 아니면 그거는 좀 아깝더라도 처리를 해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서 정말로 통조림보다는 요즘은 유리용기에 들어있는 음식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리조림이 돼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럼 아홉 번째가 아이스크림인데요. 어제도 먹어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원래 겨울에 아이스크림 최고인 거 아닐까요?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아이스크림이 인간이 만드는 음식 중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뭐 유지방도 들어있을 것 같고, 뭐 착신료도 들어있을 것 같고, 뭔가 안 상하게 하는 뭔가도 들어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9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못 먹는 음식보다는 피하는 음식은 있어요. 일단은 저는 누구나 다 피하는 거 첫 번째가 라면 아니겠어요? 라면 우리나라의 1등 효자 상품이고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추억도 좀 있고 뭐랑 좀 섞었을 때 전혀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하지만 라면이 왜 나쁠까? 첫 번째로는 밀가루 자체입니다. 특히 라면의 밀가루는 흰 밀가루. 모든 영양소를 다 빼고 밀가루만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몸에 좋은 건 없고 단순히 칼로리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튀긴 거라는 거죠. 튀긴 그 팜유 때문에 트랜스지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튀기는 것 자체가 밀가루도 나쁜데 그거를 튀겼으면 그거는 끝장을 본 거죠. 거기다 뭐가 있냐면 나트륨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하루에 2000mg인가? 하루 필요량의 모든 나트륨이 스프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물이 모이는 것 같잖아. 입이 말라 막. 똑같죠. 몸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쪽에 모으면서 혈압을 높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뼈가 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제 영어 이름이 브래드죠, 브래드. 제가 왜 브래드가 됐냐면 이 외국 친구가 너는 브래드야. 왜? 넌 맨날 빵만 먹어. 저는 그래서 동네 맛집은 안 가도 그 동네 빵집은 꼭 가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빵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빵을 좀 끊어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푸드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빵을 만드는 성분에 대해서 제가 알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푸드 알러지 검사라는 게 요즘 가장 트렌디한 검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면 피부 알러지 검사는 많이 하잖아요. 진먼지 안지기, 뭐 고양이 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피하세요라고 하는데 푸드 알러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급성 알러지, 음식을 먹어도 급성 알러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IgE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만성 알러지, IgG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만성 알러지가 있거든요. 이 만성 알러지는 미식거린다든지 거북한다든지 가스가 나온다든지 불편한데 우리가 너무 같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거나 너무 여러 개를 흐트러터서 먹다 보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검사를 하면 나와요. 너무 세라는 게 나오면 이제부터는 그 음식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의학과나 내과, 이비인후과를 가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검사를 꼭 해보십시오. 피부 알러지 검사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피부 알러지 검사보다는 사람 면역이나 앞으로 어떤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공격할 모든 걸 대비할 만한 면역 체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푸드 알러지 검사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결론은 안 먹는 음식은 없지만 5번 먹고 싶을 때 1번 먹고 3입 이상 먹지 말고 이거를 가능하면 지켜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환자한테도 뭔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정해지면 정해진 순간만 그걸 시킵니다. 나머지 거는 조심하시라고만 하고 내가 조심할 음식만 정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푸드 알러지 검처럼 이거 정해가지고 그것만은 지키게. 자기와의 약속이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되는 만큼 정해진 룰 따라서 조금씩 맛을 보면서 즐겁게 식사하시고 친구들과도 교류하시고 그리고 문화도 느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닥터 오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